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께 같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가 7월 달에 경제성장 전망치를 2.2%에서 2.6%로 0.4%포인트 7월 달에 올렸습니다. 석 달 전에. 그리고 바로 10일 전에 기재부 그린북 경제동향에서 수출, 제조업,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될 거다. 바로 10일 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기재부에서 잘못된 시장에 잘못된 이런 사인들을 계속 보내시면 신뢰가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의 국민들의 신뢰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경제 수장들이 말하는, 그리고 그 경제 대표되는 기재부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오류를 범했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장관님. 네, 말씀하세요. 네. 계속 그러면 질문을 할까요? 네,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답변을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7월에 한 거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7월에 내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미 상향시켰냐고요. 5월달에, 그러니까 제가 네. 뭐 지금 와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OECD가 이미 5월달에 2.6% 우리나라 전망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러면 10일 전에 그린북에서 경제 동향 얘기할 때는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린북에서 이번에 3분기 GDP가 나왔지만 수출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저희가 통관 수출까지 보면 전년 동기비로는 지금 6% 이상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의 증가세 자체는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기저효과잖아요. 다만 증가세 자체가 둔화됐다는 그런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2년도 대비해서 지금 15개 품목 중에 지금 선박, 일반 기계, 그리고 자동차 빼놓고는 다 22년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수출이. 근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경제 성장 전망치를 이렇게 그 상향 조정할 때는 뭔가 뚜렷한 근거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경제 동향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데이터들 나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장 참여들.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다 매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총재님, 네. 지금 환율 문제인데요. 환율이 뭡니까? 환율이 되게 많은 걸 표현하고 있죠. 예, 그 국가의 이제 원화 가치인데 이게 참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수출 좀 말씀드렸고, 그 지금 이제 아세안 쪽에 부총님도 같이 좀 들으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세안 쪽에 대통령 순방 일정이 많았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중국은 그렇다 치고 이 공급망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세안 쪽은 왜 22년도 대비 40%나 수출이 줄어들었을까요? 아세안 쪽을 묶어 보면은요 거의 중국만큼 합니다. 규모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렇게 다 묶어 보면, 예? 태국까지 이쪽은 40%나 줄었어요. 그런데 이 공급망은 사실은 조금 별도로 중립적 외교를 통해서 우리 경제 주체들이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고, 이 부분들이 대폭적으로 줄어든 것도 저는 하나의 구멍들을 그 통로들을 좀 잃어버린 것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총재님, 그 지금 미국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요. 예. 어떤 요인들이 있다고 보세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이민자가 그렇죠. 늘어나고요. 예. 두 번째는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산성, 캐피탈은요? 캐피탈은 뭐 특별하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지금 리쇼어링 많이 되고 있지 않아요? 투자들?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미국 전체 규모를 봐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직 아닙니다. 네, 그 제가 보는 데이터하고 조금 총재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세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잠재 성장률이. 그래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정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리쇼어링 정책도 그렇고요.
지금 삼성도 계속 그렇게 투자하고 2차 전지도 계속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IMF가 2.6%에서 2.8% 포인트, 0.2% 포인트 또 상향 조정했어요. 고용 지표도 좋고요. 지금 경제 성장 경로도 좋아요. 경제 이 침체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최초에 금리 인하 했을 때 그때 우려했던 경기 침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우리 환율이 달러 인덱스 대비 좀 튀어요. 이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하고 일본의 환율이 낮은 거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북한 문제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근데 엔화도 뭐 약세긴 하지만 전체 달러 인덱스 대비 우리가 좀 튑니다. 이게 다른 요인들이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예. 환율이 사실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 통화 가치를 표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하반기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4, 4분기 남았는데 내년도도 올해만큼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저는 좀 어렵다고 대한민국이 보고요. 그 다음에 수출 지금 그 부분도 좀 꺾이기 시작했고요. 내수, 소비 여타 지표들이 우리 경제 체질이 좋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재정 정책 믹스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부총리께서는 되게 고수하고 있어요. 이 감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IMF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전문가들이 또 부총리하고는 좀 다른 견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담을 쌓고 좀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금리 인하와 사실은 재정 정책과 믹스가 되면 한번 변환이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총님하고 총리님 한번 마지막 답변 한번. 네, 한 가지 제가 아세안 수출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24년도로서는 플러스고요. 23년도가 뭐 마이너스 12.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40%라는 숫자는 제가 22년도요. 그거는 뭐 그 당시에 베트남의 영향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환율 부분은 물론 여기 총재님 계시지만 제가 이번에 미국 출장 가서 무디스를 만나보고 했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어떤 건전성이나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의 신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정 정책 부분은 아까도 총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저희가 뭐 낙관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모든 건 데이터에 근거해서 저희가 전망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분기 GDP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한번 짚어보고 저희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뭐 보완할 사항들도 하는데 다만 그게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아까 타겟티드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